안녕하십니까. 시각미술학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실기 유형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실기 유형 같은 경우에서는 총 3가지 정도로 유형을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서는 통합실기 평가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기초 디자인, 세 번째는 사고의 전환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통합실기 평가 같은 경우에서는 최상위권 대학의 어떤 그 학교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서울대라든지 국민대, 고려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이런 학교들에서 드로잉 능력이라든지 아이디어 표현 능력, 조형 능력 등을 보려고 하는 그런 입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들마다 이름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서울대 같은 경우에서는 통합실기평가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국민대 같은 경우에서는 기초조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고려대 같은 경우에서는 자유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각각 학교마다 형식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유의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각각 대학교부터 해서 하나씩 제언작을 통해서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대 합격생 제언작입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에서는 좌측에서 보이는 그림 같은 경우에서는 디자인학부 디자인학과에서 합격했던 학생의 그림이고요.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서는 디자인학부 공예과에서 했던 유형입니다. 기초 소양과 전공 적성을 같이 보는 어떤 문제인 건데요. 서울대 디자인과 같은 경우에서는 문제가 하나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 2장을 그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석장을 그려야 되는 어떤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떤 문제 해결에 대한 문제의 답을 내는 어떤 그런 문제로서 표현력이라든지 조형의 능력이라든지 아이디어 능력을 동시에 다 이렇게 보려고 하는 저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국민대 합격생 제언작입니다. 국민대 같은 경우에서는 건식 재료가 위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평면인 원과 사각형과 삼각형 이거를 활용을 해서 가지의 형태를 만들고 그리고 자개의 그 색감과 그 질감을 표현해서 그거를 액체화시켜서 가재가 역동적으로 물 위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시오라는 어떤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제한 조건을 가지고 표현을 해야 되는 어떤 것으로서 각 과마다 약간씩 유형이 다른 문제가 또 나오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는 건식 재료의 어떤 그 재료들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훈련을 많이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화여대 합격생 제언작입니다. 자, 그림을 보면은 전통 가구의 형태를 분해해서 재조합해서 다시 구성하시오라는 어떤 그 문제입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에서는 그 형태를 다시 재배치를 해서 놀이기기나 놀이기구를 만들어서 가지고 놀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시오라는 어떤 문제였고요. 오른쪽 평수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높은 수준의 드로잉 능력을 요구하는 실험입니다. 다음은 서울과기대 합격생 제언작입니다. 서울과기대 같은 경우에서는 형식이 약간 다릅니다. 지문을 읽고 거기에 대한 자기의 느낀 점을 글로도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시어를 소묘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지문에 대한 내용을 디자인으로 다시 시각화하는 어떤 그런 작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로잉 능력과 채색 능력이 동시에 다 필요한 학교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과기대 같은 경우에서는 형식이 올해부터 약간 좀 바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공모전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원래의 형식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 형식인데요. 지금은 약간 디자인 의도가 조금 더 짧게 이렇게 나오는 어떤 형식으로 바뀔 것 같고요. 그리고 소묘와 디자인에 대한 어떤 형식이 배치가 조금 좀 달라지면서 소묘가 조금 더 커졌기 때문에 그 소묘에서의 어떤 요구가 점수화가 조금 더 높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서울시립대 합격생 평수작입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에서는 산업디자인학과에 합격을 했던 학생의 작품입니다. 서울시립대는 시각디자인과랑 산업디자인과가 문제 유형이 조금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유의해서 시험을 응시를 해야지 되는 학교고요. 지금은 수시에서만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는데 수시에서 인원을 다 모집을 못했을 때 보면 학교에서 인정하는 어떤 수준이 되지 않았었을 때는
정시로 인원을 이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수시에서 무조건 다 뽑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안 되고요.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지만 뽑힐 수 있는 학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고려대 합격생 평소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 같은 경우에서는 건식 자료인 연필로만 입시를 치르고 있고요. 보통은 사진 정물이 한 2가지 정도가 나오고 그리고 실물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관된 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형화시켜서 표현을 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화여대랑 마찬가지로 드로잉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을 뽑고자 하는 어떤 서양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성균관대 합격생 평소작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는 사고의 전환이랑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위쪽에다가는 소묘 형식으로 해서 대상을 정확하게 묘사를 해야 되고요. 아래쪽은 제시어를 가지고 그것을 다시 재구성해서 아이디어를 표현을 하는 어떤 형식으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초 소양을 하는 학교들에 대한 그림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기초 소양 같은 경우에서는 각 대학교마다 형식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입심할 때 고3 때 이걸 다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고2 때부터 해서 여러 장르로 해서 여러 훈련들을 통해서 배워야지만 고3 때 다양한 어떤 학교를 지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2 때부터 해서 고3 때까지의 어떤 기초적인 어떤 채색 능력과 드로잉 능력이 동시에 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학생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기초 디자인입니다. 기초 디자인 같은 경우에서는 전국의 70% 정도의 대학들이 보는 어떤 과목이고요. 각 대학교마다 선호하는 유형들이 조금씩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완성도를 많이 보려고 하는 학교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시어를 좀 줌으로 해가지고 그 제시어에 대한 어떤 구성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시어 같은 경우에서는 최근에 나타난 어떤 그런 현상인데요. 일반적인 어떤 기초 디자인에서 약간 식상하게 느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교수님들이 다시 기초 소양이라든지 사고의 전환이라든지 이 부분의 형식으로 약간 더 흡수를 해서 진행을 하는 어떤 형식으로 최근에는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학교들마다 약간씩의 그 어떤 제시어가 더 따로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부분에서 나오는 것들을 생각을 해서 학생들이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초 디자인에서 조금 유의할 점은 뭐냐면 최근에 어떤 SNS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그림 공유도 많고 그런 부분에서 학생들이 여러 장르의 어떤 그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장점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는데 대신에 실전에서 이거를 사용하지 못할 정도의 어떤 그림을 좀 그렸다든지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학생들은 아직까지도 조금은 좀 더 어떤 것들이 좀 더 효율적이고 조금 더 교수님들이 더 좋아하는 어떤 방식이다라는 어떤 것들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작정 따라하는 어떤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조율을 해서 그림을 찾아보는 게 그것 또한 학생의 어떤 능력치를 더 많이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림을 한번 보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약간 완성도가 높은 어떤 그런 표현법들, 뭐 자연분류라든지 인공분류라든지 그리고 각각의 물성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연출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어떤 것들을 보여주는 어떤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는 이 한 화면에서도 주제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라는 영역을 어떻게 더 연출을 하고 드라마틱하게 훨씬 더 힘차게 연출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림도 마찬가지로 보시겠지만 각각의 어떤 구성이라든지 그런 어떤 부분에서도 차이점이 있겠지만 주제에서의 어떤 선제와 면제와 양제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이 전체의 조형미를 만드는지 그런 것들을 보려고 하는 입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서는 보통의 어떤 그림들 같은 경우에서는 컴포지션을 통해서 표현을 하는 어떤 것들인데요. 컬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배영을 할 수 있는 학교들도 있는 반면에
그런 부분에서도 실제 보이는, 그러니까 물성에서 보이는 고유색을 지켜야 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대학교 지원을 할 때 이 학교에서는 그 전 해에 어떠한 유형들로 문제가 나왔는지를 잘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이런 합격생 제언작들을 보면은 그 이전에 나왔던 그 어떤 형식들, 그러니까 각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어떤 바들이 좋아하는 어떤 형식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교들마다 어떤 그림들을 좋아하고 선호하는지를 잘 파악해서 그림을 그려주는 게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그 학교들에서 조금 전에 설명을 한 대로 어떤 그 제시어에 따라서 우리가 표현하는 어떤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초 디자인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다른 형식의 그림들도 조금 더 연습을 좀 해서 특히나 어떤 드로잉적인 어떤 그 능력이라든지 주제에 대한 어떤 연출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연습한 친구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 디자인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은 첫 번째는 완성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주제 연출이 나와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먼저 나오고 난 다음에 제시어에 대한 연습이 이루어져야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름방학 전까지는 최대치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완성도를 먼저 만들어주는 형식으로 나가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사고의 전환 유형입니다. 자, 사고의 전환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시작한 지가 거의 뭐 15년, 20년 정도 가까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소묘력이라든지 아이디어 능력을 동시에 보는 어떤 과목이었고요. 아직까지는 지방권 대학의 한 50% 정도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은 거의 지금은 없어지는 좀 추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기초 디자인 같은 경우에서는 한 70% 정도 본다고 했는데 지금 사고의 전환 같은 경우에서는 50%까지도 조금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산권 같은 경우에서는 부경대를 제외하고는 다 보고 있는 전형이고요. 그리고 기초 디자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조금 많이 좀 낮기 때문에 성적이 조금 낮은 학생이라든지 실기 경험이 약간 낮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어떤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비력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발상 능력이라든지 응용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고의 전환 같은 경우에서는요, 서울과기대라든지 성균관대라든지 그런 학교들하고도 유사하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항상 위쪽이나 좌측편이나 한쪽으로는 소묘를 쳐야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래쪽이나 우측편에다가 디자인을 해야지 되는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림들을 보면 지금 일단은 디자인만 저희가 지금 올려놨는데요. 각 제목에 맞게끔 자신의 어떤 아이디어를 표출할 수 있는 어떤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소묘랑 그 다음에 디자인이랑 같이 이런 식으로 한 장으로 해서 입시를 치는 거고요. 소요 시간은 보통 5시간 정도로 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좌측 같은 경우에서는 소묘력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디자인만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학생들이 있는데 옆에 있는 소묘도 똑같이 500점, 500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소묘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야지 더 좋은 어떤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 그림 같은 경우에서는 초코파이를 가지고 정확하게 소묘를 하고 우측에다가는 초코파이를 이용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시오라는 어떤 제목으로 시험장에서 나왔던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초 소형이라든지 뭐 통합실기 평가, 그 다음에 기초 디자인, 그 다음에 사고의 전환 이런 어떤 것들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이 성적대는 어떻게 되는지가 저희가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통합실기 평가가 전체적으로는 가장 최상위권 학생들이 시험을 치는 것들이고요. 여기 위에 보시면은 가장 빨갛게 하면서 3등급 이상짜리 학생들이 보통은 지원을 하게 됩니다. 4등급 초반 학생들도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학교에 따라서 약간씩은 좀 다르고요. 해마다 성적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으나 안정적으로 준비를 하려고 한다면은 3등급 이상의 학생들이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기초 디자인 같은 경우에서도 여기 가장 파란색 부분이 가장 넓은 분포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등급짜리 학생들이 기초 디자인하는 경우는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3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은 4, 5, 6등급 위해서는 조금 좀 작은 편이지만 가장 높은 학교들, 뭐 건국대라든지 한양대라든지 중앙대라든지 이런 쪽에 서울권 안에 있는 기초 디자인을 보는 어떤 학교들의 성적대는 거의 한 3등급대에서 4등급대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별로는 한 4, 5등급대에서 5, 6등급대까지도 충분히 실기에서 내가 더 강점이 있다고 한다면 좋은 점수를 해서 붙을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사고의 전환 같은 경우에서는 아무래도 최근에는 조금 성적대는 조금 낮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3등급대나 4등급대 같은 경우에서도 서울권을 지향하는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서는 높은 성적대를 갖고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거의 평균적으로는 5등급대, 6등급대 이 학생들이 가장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원을 할 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수시 같은 경우에서는 실기 100이라든지 실기 90이라든지 이런 실기 위주의 또 학교들도 많기 때문에 내가 성적이 좀 많이 낮은 기초 디자인이랑 사고의 전환을 하는 학생들일지라도 수시 때는 실기 위주의 어떤 그 학교들을 조금 더 높이면은 지금 여기 보이는 그래프에 있는 내용보다는 조금 더 높은 학교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형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으로 한번 이렇게 영상을 저희가 한번 제작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약간 좀 미흡한 부분도 있을 거고 한데 조금 더 세부적인 어떤 내용이라든지 각 학생에 맞게끔 상담이 일단 필요한 부분에서는 학원에 오셔서 상담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각미술학원 원장 신창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